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아요. 바로 무엇이냐면, 안녕하세요, 부자인 여러분. 지난 ETF 추천 영상에서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품인 건 알겠는데 조금 더 빨리 많은 수익률을 만들 수는 없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특히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레버리지 상품과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레버리지란 1 단위로 기초 지수 수익률을 추정하는 상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2026년 1월 1일 100원인 상품이 10%가 올라서 11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1월 2일날 10%가 하락하면 다시 100원으로 돌아와요. 그렇지만 레버리지 만약 3배의 상품이라면 100원이었던 가격이 30%가 올라 130원이 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2일인 130원에서 똑같은 하락을 하면 마이너스 30% 하락하여 91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1배 지수는 그대로 100원으로 돌아왔지만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는 91원이 되면서 오히려 지수보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면 말할 것도 없이 이 레버리지 상품은 급격한 하락을 하고요. 만약에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장기 행보를 하면 결국 레버리지 상품은 91원에서 90원, 89원 이런 식으로 장기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흔히 계좌가 사르르 녹는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 상품이 왜 나왔으며 언제 활용해야 되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였을 때 이 상품을 활용해요. 그래서 저의 경험과 계좌를 공유해 드리면 22년에 러우 전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였는데요. 이때 저는 레버리지 상품인 TQQQ 상품과 두 번째로 SOX의 상품을 분할로 매수했어요. 그래서 22년도부터 꾸준히 나눠서 매수를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3년 말 24년 초에 이렇게 분할 매도하였어요. 그래서 이때 2배, 3배 가까이 수익을 냈었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1배 지수를 분할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고,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 레버리지 상품이나 또는 1배 상품이더라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을 때 싸게 많이 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초고 위험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때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등락폭이 심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레버리지 상품을 쉽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떨 때 활용해야 되는지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1배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을 분할로 꾸준하게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중간중간 조정이나 하락이 오면 여윳돈으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 지수가 거의 최고점에 있는데요. 물론 이 지수가 계속 우상향할 수도 있고 중간에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달러의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 추가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아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 인구 증가하는 것이랑 주식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약
2100년까지 이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코카콜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요새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코카콜라는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 코카콜라의 판매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옛날보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옛날에 개발도상국이었을지라도 계속 나라가 성장하면서 스마트폰 보급률도 올라가고 넷플릭스 이용자 수도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에 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구가 증가할수록 매출이 늘어나고 덩달아서 이익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회사의 가치는 매출과 이익에 대비해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게다가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미국에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회사에서는 계속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다만 중간중간에 어떤 전쟁이나 코로나 같은 질병 또는 어떠한 금융위기 등등 중간중간에 위기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이 오거나 급락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생각하시고 꾸준히 분할로 접근하시면 우리 부자인 여러분도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댓글란 부자인 카페에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자인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 함께 부자 되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